뵙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딴따삐아님, 3분의 2 이상 찬성이니 300석 중에 200석 표 날리면 탄핵됨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리풀떼기님, 스마트폰으로 탄핵 국민 찬반 투표 플랫폼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검찰, 급증하는 막내 검사 사표입니다. 자, 지금이 여러분 명실상부한 검사 전성 시대죠. 검사 중에서도 이 정치 검사들이 정말 등 따숩고 배부르고 큰 소리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30년 전, 40년 전 군사 독재 정치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짓밟고 다닐 때랑 정말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정치 군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정치 검사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사 독재 시절의 마지막 때쯤 육군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박정희 혹은 그리고 김종필이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요. 인류대학 입학 성적이나 육군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학력고사 시절이니까 340점 만점에 290점 정도는 받아야지, 그러니까 서울대 중간쯤 서울대 중간쯤 되는 학과 정도 그 정도는 돼야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육사 같은 경우에 그 입학 인원이 120명 정도로 제한이 돼 있는 데다가 지금은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120명밖에 안 됐어요. 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울대보다 선발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300점급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지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육사의 인기도는 내려앉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360점대, 260점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수능 지금이 400점 만점인가요? 자, 400점 만점으로 본다면 지금 전체 등급 평균 등급이 3등급, 표준 등급 3등급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할 때는 260점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시험을 치던 해 1990년 그리고 91년 육군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어땠느냐? 그 당시 255점쯤 된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그보다 낮았다는 게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내신 등급으로 하자면은 한 표준 한 3등급, 그것도 3등급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시험 성적으로 보더라도 한 3등급. 전체 석차로 뜨니 순위, 석차로 따지면 그 한 250점 정도, 340점 만점에 250점 정도면요. 상위 7%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니 대충 감이 잡히시겠죠. 그때는 100만 명이었으니까 그때 저희 71년생 시험 칠 때 100만 명이 시험 쳤거든요. 90년에 시험 치니까
120만 명이 시험을 치고요. 그 이듬해 91년 시험을 치니까 140만 명이 시험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생이 밀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었던 거예요. 100만 명, 71년생 100만 명 중에 대학 시험을 친 사람이 한 70만 명 정도 되고, 그 전에 재수생이 또 30만, 삼수생이 한 10만, 20만 이래가지고, 예, 총 120만이 시험 치고, 그 다음에는 130만이 시험 쳤다든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많이 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앞에서 한 7만 등쯤 해야지, 그렇지, 7만 등쯤 되겠다. 7만 등쯤 하면은 육사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글쎄요, 뭐 수도권 대학, 수도권 중위권 대학 수준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육군사관학교죠. 군인들의 엘리트 군인을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성적이 서울대급에서 점점 중위권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군사 독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군사 독재의 힘이 줄어들지 않았고, 전두환 때는 말 그대로 군사 독재의 힘이 최절정기를 이루었지만, 그때 이미 육군사관학교 점수는 때려박기 시작했더란 겁니다. 전성기이지만 이미 밑바닥에서는 외면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이들이 정말 지금 눈꼴 사납게 설치고 있습니다. 눈에 비는 게 없나 싶을 정도죠. 아니, 눈에 비는 건 둘째 치고 저렇게 머릿속에 든 게 없을까 싶을 정도로 함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오밤중에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한동훈 참 비판을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비판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왜? 아니,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이 무식한 줄 알고 있었기로서니 이런 무식한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는 게 너무나도 참담하고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윤석열, 한동훈. 그런데 검찰은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검찰은 바닥에서부터 흔들립니다. 왜? 사표 내는 검사들이 요즘 그렇게 많답니다. 자, 퇴직할 때가 돼서 이제 뭐 부장검사도 마치고 뭐 차장검사까지 했고, 나 차장검사까지 했는데 검사장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적당히 이 선에서 나갈란다 라는 애들도 꽤 많아. 걔들만 해도 지금 벌써 한 7, 80명, 걔들까지 포함하면 7, 80명이 이번에 대거 훅 나갑니다. 다 나가는 거 좋아. 근데 뿐만이 아닙니다. 자, 시니어급 검사들이 나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주니어, 아니 베이비급 검사들까지 우수수수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저연차, 이른바 막내 검사들이 검찰을 버리고 나가는 숫자가 최근 몇 년 동안 3배가 늘어났다고요. 10명대이던 퇴직자 수가 40명대로 늘었답니다. 올해요? 벌써 20명 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10년차 이하의 막내 베이비 평검사들, 얘들의 퇴직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넘어서서 뭐 부장급, 차장급, 검사장급 얘들이 나가는 거는 더 많아요. 벌써 60명, 70명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아, 이게. 검사들, 매년 검찰에서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 4, 50명은 보통 됐는데, 최근 몇 년 동안은 60명, 70명, 80명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뭐 놀랄 정도예요. 정말 되게 많아요. 한 해, 뭐, 한 7, 80명씩 나가고 있는데, 이거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숫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중에 이른바 저연차들, 얘네들이 나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겁니다. 왜? 나이가 들고 연차가 들어서 시니어급이 나가는 거는 나가서 이제 돈 벌 거니까 그래서 나간다 치죠. 그런데 10년차 이하는요, 그 정도 경력 가지고는 못 받아요. 그 경력 인정 못 받고
그 뭐 전관예우 어림도 없어요. 10년 이상에서 부장검사 이상은 하고 나와야지. 그래야지 뭐 전관예우를 받든가 말든가 하죠. 근데 그 밑이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검사를 들어가면 한 10년쯤 하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10년이 못 미쳤고 심지어 2년, 3년밖에 안 되는 초막내 검사들까지 마구 나간다는 겁니다. 왜? 모르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 검사들의 사표 경향입니다. 10년 차 이하 검사들의 사표 수가 2019년에는 19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21명, 2021년에는 22명 조금씩 늘어나더니 2022년 작년에 윤석열이 들어선 그 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 해는 41명으로 2배가 급증을 합니다. 2배가 급증을 했어. 19명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예, 이거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건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죠? 올해는 어느 수준이냐? 예, 지난 6월까지 20명이 예, 사표를 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표를 언제 많이 내냐면 인사 시즌에 사표를 많이 내거든요. 이제 6월 이후부터 인사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이때 나오는 사표가 또 어느 정도 될지 사실 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상당한 많은 양이 그 사표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또 우수수 나와.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6월 달까지 이미 20명 정도다. 그럼 올해 연말까지 40명 장령 수준 넘는 거는 기본이고 그 이상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자, 사표가 한참 많이 나올 시즌 7, 8월이 지금 집계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집계까지 포함하면은 올 연말까지는 몇 명이 나올지는 모릅니다. 피크 시즌, 사표가 많이 나오는 피크 시즌 직전까지 19명, 작년의 절반이었으면 앞으로 훨씬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막내 검사들의 사표가 지금 급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지역 말할 것도 없이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 새롭게 검찰에 들어온 젊은 검사들이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라고 합니다만 이 MZ세대들이 직장이라든지 특히 공직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사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꿈을 갖고 공직에 입문했다가도 아우 내가 이런 데면 내가 그만두고 나갈래 라고 해서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딴 데도 아니고 검사잖아. 그리고 지금 검사 전성시대잖아. 근데 검사들 인기가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아니, 검사 그 어렵게 들어가 놓고 갑자기 사표를 낸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요. 지금 전체 검사들 중에 이제 그 사표 내는 검사들이 한 4분의 1 정도가 10년 차 이하의 검사들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사표를 내는 검사의 4분의 1이 10년 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480명이 사표를 냈는데 이 중에 122명 정도가 10년 차 이하라는 거죠. 사실 4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요, 2, 3년 차가 6명, 그러니까 총 10년 차 이하가 한 20명 정도 사표를 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2, 3년 차라는 겁니다. 자, 10년 차 이하 사표를 낸 숫자가 3배가 증가했고요. 2, 3년 차가 사표를 내는 거는요, 매우 드문 사례 중에 한 사례입니다. 자, 2, 3년 차에 사표를 낸다는 거는 뭘 말한다? 나 검사하기 싫어요. 검사 이런 데인지 몰랐어요. 라고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검사 너무 싫어. 나 이런 데인지 모르고 지원했네. 일찌감치 관두고 나갈래 하는 검사들 수가 또 급증한 거예요. 올해만 6명이더란 거예요. 이쯤 되면 2, 3년차 검사들 중에 여기도 한 4분의 1 정도 되겠네요. 4분의 1 정도가 퇴직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거 되게 퇴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조직 같으면 일반 사기업 같으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최근 들어서 이렇게 사표를 내는 검사 수가 급증하고 있고 그중에서 10년차 이하의 젊은 검사들은 빠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보기 드물었던 2, 3년차 검사의 사표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그러니까 아마 오늘자 이 법률신문에 나온, 법률 전문지죠. 법률신문에 나온 이 자료입니다. 검사들이 하도 사표를 많이 쓰니까 법무부에서 결혼을 추가하기 위한 인사를 또 벌렸다. 결혼 충원 추가 인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이게 7월 1일자 신문이군요. 예. 여기 7월 이 날짜가 위에 게 아니고요. 밑에 걸로 보셔야 됩니다. 2022년 7월 1일 겁니다. 작년 7월 1일 시간인데요. 벌써 검사 줄사표에 이어서 결혼 충원 추가 인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주로 보면은 윤석열 라인이 아닌 검사들이 대거 이탈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특히 수도권 차장급 검사들의 사표가 러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검사들이 왜 이렇게 줄줄이 나가는 거야? 특히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 이 사람들은 사실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면 검사장 진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도권 차장급 검사라고 하면 뭐냐면요,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그 다음에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동남북서 지검의 차장검사, 그 다음에 고양지청 또는 의정부지검의 차장검사, 수원지검의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인천지검 차장검사,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지청장들 되게 많아요. 제가 한 16명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 중에 적어도 5명 정도는 올해 진급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에 진급을 하거나 할 때 진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진급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자들이 대거 사표를 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검사장은 검사의 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의 꽃은 검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검사의 별이 검사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 달기 직전에, 꽃이 되기 직전에 그만두고 나간다? 달리 말해서 나는 별 달 희망이 없어. 난 여기가 끝이야. 더 있어봤자 희망 고문이야. 지금 깔끔하게 끝나고 나갈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아니, 다음 곧 진급이 결정 날 건데 그 결정이 나는 거나 보고 나가지 벌써 나간다고?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 검찰 내부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줄 설 놈은 줄 서고 안 설 놈은 빨리 나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전성 시대이지만 다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 소위 말하는 그 라인만 잘 나가고 나머지 검사들은 여전히 찬밥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 라인이 아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털고 나가는 게 맞다. 검찰 내부에서 지금부터 계속 불만이 나오는 게 윤석열 사람만 챙기고 한동훈 지 사람만 챙기고 하기 때문에 그 밖의 사람들은 아예 명함도 못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내가 그 라인이 아니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나가야 한다. 라는 게 이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니어급 검사들이 나는 진급 안 돼. 진급 괜히 욕심내지 말고 나가야지. 나갈래 나. 라고 하면은 자, 그거는 당연히 여파는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분위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나는 벌써 꿈을 접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나오겠죠. 즉, 그 라인한테 지금 잘 보여 있고 그 라인한테 눈도장 찍은 애들은 계속 남겠지만 그런 눈도장 못 찍은 애들이 태반일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고생하지 말고 일찌감치 나가자. 내가 볼 때 이 검찰 조직 아니야. 당장 맹목적 충성이나 복종 이런 것들을 지금 MZ세대라는 애들이 하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맹목적인 충성이나 복종 뭐 저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체질적으로 싫어. 그런데 점점 그런 것을 굳이 참으면서 직장을 다니는 풍조는 없어졌죠. 저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인 거죠. 맹목적인 충성과 복종 그런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그게 정말 싫고 정말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겠다는 마지막 세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X세대잖아요. 그러니까 X세대 역시 이 맹목적인 충성이나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지만 질색팔색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IM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에 편입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금도 조직 내에서 제일 왕따 비슷한 세대가 이 X세대잖아요. 자, X세대가 이제 이런 옳지 못한 조직 분위기를 견디는 마지막 세대죠. 그 이후 세대로부터는 아닌 건 아니고 점점 체질적으로 그런 맹목적인 충성이나 복종을 싫어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출세를 위해서 내가 싫은 것도 참겠다는 놈은 남고 출세고 나발이고 나 싫은 건 정말 하기 싫어. 싫은데 딱 싫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탈을 하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이제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건 뭘 말한다? 검찰 조직에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고 달리 말하자면 검찰 조직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전근대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결정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증거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존재인 거죠. 어떻게 보자면 검찰 조직의 전근대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자들이 아닐까 싶어요. 까라면 까고 틀렸더라도 조직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야 라고 강요할 수 있는 조직.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 남아있나요? 틀렸다고 해서 이거 틀린 건데 까라면 까. 틀렸지만 무조건 맞는 거야. 조직이 맞다면 맞는 거야.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없죠. 그 조직 남아있는 게 뭐야? 검찰이에요. 요새는 군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군대 그렇게 하잖아요. 가혹행위라 그래. 가혹행위. 근데 지금 검찰은 한단 말이야. 그리고 바뀔 조짐이 없어. 오히려 까라면 까고 조직이 옳다고 하면 틀린 것도 옳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런 걸로 제일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있고 저런 사람이 롤모델이야 라는 식의 이런 조직. 싫은 애들은 정말 질색팔색으로 싫을 겁니다. 뭐 그런 조직에 가서 나 한 자리 차지할래, 나 권력 한번 휘두르러 볼래 라는 애들은 뭐 남겠고, 아유 아니야 그냥 난 적당히 봐서 나갈래 라는 애들이라면 벌써 나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젊은 검사, 어린 검사들의 이탈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자, 계량이님 8, 90년대도 아니고 그러게 말입니다. 8, 90년대도 아니고 지금 참 황당무계하죠. 깐따삐아님 결정적인 사표 이유는 윤씨 한씨 때문이다. 예, 맞습니다. 원래 이 검찰 조직이 원래도 좀 전근대적이고 참 꼰대스러웠는데 전근대성과 꼰대성의 상징 같은 인물이 출세를 하고 그 사람들이 검사의 롤모델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짜증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조직에 못 있겠어 라는 애들은 대거 나올 거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참고 출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놈은 남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앞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 이전 세대들 중에는 그래 우리 그래 끝까지 좀 참아보자 라는 비율이 컸다면 이제는 야 내가 이런 조직에서 왜 참어? 그냥 나 나갈래.
딱히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나하고 안 맞아, 싫어 나, 이런 사람들 비율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뭐다? 윤석열, 한동훈 때문에 사표 내고 나간다. 나 저런 놈들하고 같은 대우 받기 싫어. 저런 놈들 롤모델로 삼기 싫어. 나 나갈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